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 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운영할 때 아마 가장 근본적인 고민일 거예요. 우리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경제학의 명저조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교재를 바탕으로 생산 요소 수요의 비밀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민준 학생, 지혜 학생, 같이 따라올 준비 됐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어요. 가게는 정말 예쁘게 잘 꾸몄는데 이제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근데 몇 명을 뽑아야 할까요? 그냥 감으로? 아니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일단 많이 뽑고 볼까요?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배울 모든 내용의 핵심이자 출발점입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파생 수요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전혀요. 사장님이 직원을 왜 뽑을까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아니죠. 바로 우리 가게 아이스크림을 찾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 직원에 대한 수요가 파생된다, 즉 생겨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떤 생산 요소든 그 자체에 대한 수요는 없어요. 항상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럼 기업은 이 중요한 고용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요? 아주 똑똑한 사업가들은요, 딱 두 가지 황금률을 따릅니다. 이 두 가지 원칙만 딱 기억하면, 와, 복잡해 보였던 기업의 의사결정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첫 번째 황금률은 비용 극소화. 이건 효율성의 원칙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윤 극대화. 이건 수익성의 원칙입니다. 대체 몇 개를 만들어 팔아야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또 중요합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황금률, 비용 극소화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건 기업이 노동과 자본, 다시 말해 직원과 기계를 어떻게 최적의 조합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으악! 공식이 나왔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 공식의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딱 한 단어, 가성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MP는 한계 생산이라고 해서 직원 한 명이나 기계 한 대가 추가로 만들어내는 생산량을 뜻해요. W는 임금, V는 기계값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노동에 쓴 1원의 가성비랑 자본에 쓴 1원의 가성비가 똑같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장 효율적인 조합이 되니까요. 자,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표를 보면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가게 직원의 임금 W는 5만 원인데 마지막으로 고용한 직원이 아이스크림을 2개 더 만들어요. 이걸 MPL이라고 하죠. 그럼 가성비는 5분의 2, 즉 0.4가 되네요. 이번엔 아이스크림 기계를 볼까요? 기계 한 대 비용 V는 20만 원인데 마지막으로 들여온 기계가 아이스크림 8개를 더 만들어요. MPK. 가성비는 20분의 8? 이것도 0.4네요. 보세요. 두 요소의 가성비가 정확히 일치하죠? 바로 이 상태가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가 가장 효율적인 완벽한 직원과 기계의 조합을 찾아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은 찾았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그래서 대체 몇 명을 고용해야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가? 이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바로 이윤 극대화의 원리를 살펴볼 시간이죠. 두 번째 환급률은 이 공식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바로 W는 MPL x P. 임금이 직원 한 명이 추가로 만들어낸 생산량 MPL에다가 상품 가격 P를 곱한 것과 같아야 한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비밀을 풀어보죠. 네, 지혜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방금 그 공식 MPL 곱하기 P, 이 부분이 대체 뭐냐? 이걸 경제학에서는 한계 생산 가치, 영어로는 VMP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좀 딱딱해 보이지만 뜻은 정말 쉬워요. 그냥 새로운 직원이 우리 가게에 추가로 벌어다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직원이 더 만든 아이스크림 개수에 아이스크림 한 개 가격을 곱한 값이죠. 이 말을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만약 새로 뽑은 직원의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직원이 와서 300만 원어치를 더 팔아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용해야죠. 반대로 월급은 200인데 150만 원어치밖에 못 팔면요? 그럼 고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딱 그 직원이 200만 원어치를 더 팔아줄 때까지, 즉 직원이 자기 월급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때까지 고용하는 것. 그게 바로 이윤 극대화의 지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아주 놀라운 마법이 펼쳐집니다. 방금 우리가 배운 이 간당한 이윤 극대화 규칙이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항상 보는 바로 그 그래프 노동 수요 곡선으로 시각적으로 변신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VMP 곡선, 즉 직원이 벌어다주는 돈을 나타내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고용이 늘어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게 바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때문이에요. 직원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당 효율은 조금씩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VMP 곡선이 바로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 그 자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기업은 임금 W가 VMP와 같아지는 지점까지 고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선 자체가 특정 임금에서 우리가 몇 명을 고용할 의향이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기 때문이죠. 네, 민준 학생 질문이 아주 날카롭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임금은 그대로인데 기업이 갑자기 우리 직원 더 뽑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TV 맛집 프로그램에 우리 가게가 소개돼서 아이스크림이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아이스크림 가격 피가 오르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직원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가치, 즉 VMP가 뭐였죠? MPL 곱하기 P였죠. P가 올라가니까 VMP가 전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 직원들이 더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따라서 기업은 모든 임금 수준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싶어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노동 수요 곡선은 그래프처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노동 수요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방금 본 것처럼 우리가 파는 상품 가격의 변화. 둘째는 바로 기술의 발전입니다. 만약 새로운 아이스크림 기계가 나와서 직원 한 명의 생산성이 확 올라가면 그 직원의 VMP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기업은 고용을 더 늘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핵심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기업이 고용을 결정하는 이 논리적인 과정을 3단계로 딱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고용 결정은 이 3단계를 거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파생 수요. 고객이 우리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하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용 극소화. 직원과 기계의 가성비를 똑같이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윤 극대화. 직원이 자기 월급만큼의 가치, 즉 VMP를 벌어올 때까지 고용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모든 기업의 고용 결정 뒤에 숨어 있는 아주 강력한 경제학적 로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숙련된 노동자의 임금이 똑같이 10%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한쪽은 인건비 비중이 총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회사고, 다른 한쪽은 인건비 비중이 20%밖에 안 되는 공장이에요. 과연 어느 쪽이 고용을 더 많이 줄이려고 할까요? 다시 말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어디가 더 클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훨씬 더 와닿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